반갑습니다. 창의적 읽기와 표현 지도를 맡은 오영희 교수입니다. 자, 창의적 읽기와 표현 강좌명만으로 여러분 감을 좀 잡았나요? 혹은 강좌명을 듣는 순간 와, 지루하겠다, 재미없겠다, 딱딱하겠다, 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좀 들었나요?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과목의 특징은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몇 개의 대학에서 이런저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창의적 읽기와 표현에서 다루는 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마치고 나면 공부했다기보다 그냥 재밌는 얘기를 나누다가 한 학기 다 갔네, 이런 식의 좀 피드백이 돌아오는 과목이 바로 창의적 읽기와 표현이죠. 자, 그럼 교수 소개부터 잠시 할까요? 네, 제 이름은 오영희라고 합니다. 이름 참 둥글둥글하죠? 자, 창의적 읽기와 표현. 꼭 창의적으로 읽고 표현을 해야 하나? 네, 우리 시대에 아주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창의적으로 읽고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원시시대로 잠시 가봅시다. 신석기 혁명, 그러니까 농사혁명이라 그러죠. 정착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목생활을 하던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생활을 딱 했어요. 이때 제일 사회의 축이 되었던 사람들은 농부일 겁니다. 이제 농사를 잘 지으면 그 이전의 그 수렵 채집, 사냥 잘하고 이거보다 훨씬 좀 트렌디한 직업이죠. 그 농부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기, 기타 기계산업 이런 게 딱 발달하니까 이제 기술자가 필요하죠. 숭늉공, 제일 중요한 사회의 핵이 숭늉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도 개발되고 이렇게 이제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에는 지식 노동자가 중요했습니다. 이른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렇게 구분하던 이 시대에는 그냥 단순한 기술 노동자보다는 지식인이라 그랬죠. 지식 노동자가 화이트 칼라들이 훨씬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 숙련된 기술이나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융합하는 능력, 시너지를 창조하는 능력, 한마디로 이렇게 프로듀싱 발음이 네, PD 능력. 예, 이런 이렇게 조합하고 융합하는 이러한 능력이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융합하고 또 우리 시대의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이 소통, 이것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창의적 읽기와 표현이라는 이 과목입니다. 자, 세상은 더 이상 노련함이나 성실함이나 단순한 지식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나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창의적 읽기와 표현을 공부하고 나면 어떤 그 능력들이 좀 길러질 것이냐. 우선 글로컬 역량이 좀 길러집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핵심이죠. 자, 이 지구촌 시대, 국가의 어떤 경계보다는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아주 극대화된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겠죠. 우리가 비대면 국면에서 확실하게 체감을 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좀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구나, 그런 거 느꼈을 겁니다. 사람이 만나면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그 이해 능력이 돋보이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 과목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인성봉사 영역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업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좀 큰 수학이라면 수학일 거예요. 그냥 별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그냥 인문학적으로 얻어듣게 되는 지식이 많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관점이 확 이렇게 변하고 다채롭게 여러 가지 관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결국은 또 창의 융복합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하는 능력, 지금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유튜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넘치고 있는데 좋아요, 댓글 많이 받는 유튜버의 특징이 뭐든가요? 좀 창의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이런 창의적으로 융복합하는 능력 이런 것도 좀 배양이 될 겁니다.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대를 읽는 능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이전과 지금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도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좀 정해져야겠죠. 그것과 역행하거나 트렌디하지 못하면 도태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뭐 이런 걸 아주 핵심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냐면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유행했던 문학 작품을 다룰 겁니다. 그걸 좀 분석하고 해석하고 역사적인 변곡점 어떨 때가 있나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기고 수렵 채집하던 시대에는 뭐 쌓아놓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함으로써 전쟁 노예가 생기고 그것이 인간의 계급을 가져오고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한 각 시대마다 유행했던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의 처한 문제들도 돌이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학기를 통해 제일 강조하게 되는 게 이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단지 얘기를 재밌게 하고 설득적으로 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점 전환 그리고 구성 능력 그리고 텔링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다룸으로써 그냥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업될 겁니다. 그리고 패러디시 쓰기, 동화 이어쓰기, 시나리오의 시놉시스까지도 한 편씩 써볼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제가 뭐 이러한 작업을 했을 때 어려웠어요. 못하겠어요. 한 친구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재밌어하고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자, 창의적 읽기와 표현에서 우선 창의적 읽기를 중간고사 이전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는 창의적 표현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차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창의적 읽기와 표현을 마무리할 것인가. 네, 우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인류 최초의 문학입니다. 지금 저 이슬람 문화권 중동권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기원전 한 2500년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최초의 이런 그 음유 시인이 읊었던 어떤 문학의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걸 필두로 하여 이렇게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국가라는 것이 생성되었을 때의 이런 작품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그 실존주의 철학이 막 횡행할 때 이렇게 뭐 까미라든지 카프카라든지 하몬 멜빌이라든지 이런 작가의 이름은 이름도 들어보고 뭐 작품을 꼭 읽어라 해서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던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게 재미없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는 거죠. 왜 재미없었겠습니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은유와 상징, 복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 이렇게 소설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 심지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소재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시대의 또 첨예한 사회 문제를 할 수 있는 젠더 인식에 관한 뭐 이런 것도 또 살펴볼 겁니다. 뭐 기타 등등 환경의식을 담은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읽기 위주로 할 것이고요. 중간고사 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패러디시 쓰기를 하는데 그냥 시 쓰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시 한 편을 같이 감상하고 조금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괄호를 막 비워놓을 겁니다. 거기에 이 시인이 썼던 단어 대신 여러분이 단어 몇 개 넣으면 훌륭한 시 쓰기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동화를 반쯤 제시를 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다 던져주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만의 어떤 문제의식, 주제를 담아서 동화 뒷부분만 한번 써보자. 이거 여러분 정말 재밌게 합니다.
뭐 피노키오라든지 개미와 배짱이라든지 개구리 왕자라든지 그런 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뒷부분을 변형해서 써보는 거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한 편의 줄거리를 이렇게 써내는, 뭐 내가 영화를 한 편 만든다면 이런 내용 써봐야지, 드라마 만든다면 이런 내용 써봐야지, 소설 쓴다면 이런 거 써봐야지 하는 줄거리 한 편 쓸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르죠. 스토리텔링을 약간 만만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분명히 다 발전을 합니다. 자, 이 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결론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지식, 전공이든 뭐 교양이든 대학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 혹은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책을 하나 보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모든 지식은 많지만 이게 시험을 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지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조합하고 융합해서 그때그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취업을 할 때, 취업 이후에 친구를 사귈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뭐 이런 나만의 어떤 맞춤형 지식으로 변형해서 내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가, 그런 것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주는 교훈이 있죠.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이 하나의 기계가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지금 모두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마트폰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들은 다 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 있었고, 인터넷 있었고, 휴대폰 있었고, 근데 이 조그만 상자 속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만 딱 담았더니 너도 나도 이 스마트폰을 맹신하는 하나의 종교가 되는, 뭐 전 지구적인 어떤 식민화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교훈이 뭘까요? 있던 것들,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기술,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융합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빅데이터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마다 온갖 그 유익한 지식 다 전달해 줍니다. AI가 뭐 예측해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게 내 방향을 앞으로 지시하게 되겠죠. 자, 창의적 읽기와 표현, 이 과목을 통해서 그러한 좀 능력을 겸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맛보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요.